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25년도 인천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은 말들이 나왔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인천의 폭락과 그 다음에 분양권의 마피 속출이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인천의 부동산에서 가장 검색어 순위 1위가 바뀌었죠. 바로 검단 신도시로다가 검색어 순위 1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의 대장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들도 25년도에 정말 인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송도, 청라, 영종의 국제도시 뿐만이 아니라 검단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입주가 되면서 대장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중심에 쓴 것이 바로 검단 신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어 순위도 1위가 나왔었던 거고요. 또한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주면서 가장 많은 뒷받침 증거로서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이었죠. 이것에 대한 기본 바닥에 깔린 내용을 보면 결국은 서울에 출퇴근이 쉬운 동네가 인천의 대장 지역으로 뜰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 속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인천 1호선이 검단 연장되기 전까지는 오로지 자가용 버스 등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됐던 곳이었는데 바로 1호선의 검단 연장을 통해서 공항철도로 이용해서 서울의 서북부인 상암과 서울역을 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서 지역의 마곡지구와 여의도 영등 포구구로 이러한 곳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이었죠. 그래서 서울 출퇴근이 불확실했던 것이 확실해지면서 인천의 대장 지역이 바뀐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것이 25년도의 아파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25년도로 왜 그런 것을 볼까요? 많은 말들이 회자가 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생길 것이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26년도에 내가 인천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과연 나는 앞으로 자산이 증가가 돼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지역은 어디냐? 이러한 말들에 의해서 그것이 정말로 현실에서도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상은 인천의 현황과 과거 어떻게 변화가 돼서 인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6년도에 인천의 아파트 투자를 한다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변화는 지금 당장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25년도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의 8사형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평형 기준으로 했을 때 2017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인천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에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회자됐던 인천은 폭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전고점 대비로 해서 아직도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전고점 대비 몇 억씩 빠진 곳이 인천이라는 것이 25년도에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인천에서 최고 가격, 우리가 언론에서 인천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면 가장 비싸게 팔린 금액이 얼마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정도가 빠져 있어서 폭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인천의 8사형 국민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연도별로다가 본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1년도에 전고점이었던 것이 맞죠. 1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서부터 하락해서 지금까지도 폭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8사형 15억 5천만 원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즉 전고점 14억 7천만 원보다도 자그마치 8천만 원이 올라간 15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고가로 본다면 인천은 아직도 폭락이 아니라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에서도 보면 강남 3구나 마영성 등이 전고점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인천에서도 이미 전고점인 14억 7천을 넘어서 15억 5천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이 입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별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최고가로 본다면 이미 인천은 폭락이 아니라 전고점을 넘어서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좀 재미난 모습을 좀 보시죠. 840으로 한다면 우리는 아파트로 규정되어 있는 금액들을 본다면 840 지금 9,500만 원이고 25년도에 1억 3천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렇게 최고가랑 최저가의 차이는 14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인천에서도 가장 비싼 입지와 최고의 아파트 가격과 가장 입지가 안 좋으면서 최저가의 아파트 가격은 같은 평형을 갖는다 하더라도 14억이라는 금액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보시고요. 다음 거래량으로 다 한번 보죠. 정말로 인천은 아직도 폭락 중인지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정말 폭락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거래량을 이야기할 때 보면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인천에서 본다면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인천 전체의 아파트 거래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붉은 선은 국민평형 840 거래량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20년도에 가장 많은 거래량 증가를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초중반기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팔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들, 올라갈 것 같아서 계속 매수하는 사람들, 외부 유입 문제 등에 의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상승의 중하반기로 다 들어서면 이제는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21년도에 전고점 시기였지만 거래량은 이렇게 적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정말로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수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3년도, 24년도를 본다면 지금 현재 그 840으로 다 본다면 17, 18년도, 19년도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줄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안정적인 정상 시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본다면 폭락하는 거래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거의 육박한 거래량을 보여주는 것이 인천의 25년도, 24년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천에서도 정말로 폭락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최상급지가 어떻게 되는지, 상급지는 어떻게 되는지, 하급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그 급지별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의 그 입지로 봤을 때 과연 급지로 봤을 때 어느 급지들이 상승하고 어느 급지들은 아직도 멈춰 있는지 폭락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면 기본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전고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21년도죠. 그리고 25년도를 보겠습니다. 자, 이 맨 위에 있는 이 빨간 거는 여기에서 보시면 상위 10%, 최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19년도서부터 20년도, 21년도에 보면은 급상승을 하죠.
이때 20년도와 21년도에 급상승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현금을 시장에 풀면서 그 풀어진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다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25년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재명 정부도 현금을 시중에 풀고 그것이 시장에 풀리면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이재명 정부도 똑같이 문재인 정부와 같은 부동산 상승을 보일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년도서부터 풀면서 21년도, 22년도까지 중반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올랐으니까 인천으로 본다면 2년 정도는 최소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27년도 중반까지 이재명 정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최상위, 최상급지에 있는 것이 8억 4천만 원의 평균가였죠. 그런데 25년도에 8억 2,665만 원이니까 최상급지는 인천은 아직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지를 한번 볼까요? 19년도서부터 21년도까지 6억 7천으로 해서 전고점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4년도에 전고점을 넘어섰죠. 그리고 25년도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상급지의 인천의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폭락이 전혀 이야기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최상급지도 보면 8억 4천이 평균이었는데 8억 2천이니까 겨우 2천만 원 정도가 전고점 대비 2천만 원 정도가 낮아진 거죠. 폭락이라고 얘기할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급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21년도의 중급지는 전고점이 아니고요. 22년도에 도리어 중급지는 전고점이 됐습니다. 4억 6,811이죠.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보면 최상급지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따라서 중급, 상급지 올라가고 그리고 중급지, 하급지가 쫓아가는 걸로 본다면 인천도 보면 21년도 하반기에 최상급지서부터 가격이 전고점을 찍기 시작하면서 중급지는 22년도 상반기에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억 6천이었는데 25년도에 4억 8천으로 다 증가를 하면서 전고점을 이미 넘어선 실거래 신고가가 나왔던 것이 중급지입니다. 그러면 하급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급지도 전고점은 22년도가 됐고요. 그런데 25년도 보면 아직도 2억 9천이니까 하급지는 아직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의 25년도의 모습을 본다면 결국은 최상급지랑 하급지는 아직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상급지와 중급지의 아파트 가격들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년도에 인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 특히 인천은 폭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전고점 대비 폭락을 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폭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 기류를 타고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서 가격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볼까요? 25년도에 대장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5년도의 시장은 폭락과 마피가 속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를 월별로 봤습니다. 과연 정말로 25년도도 인천 내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했는지 연도별로 본다면 당연히
상승을 했지만 22년, 23년, 24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고 21년도보다도 상승했던 급지가 있지만 25년도 월별로 본다면 먼저 최고가를 보면 3월 달에 15억 5천을 찍고 나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1월, 12월 여기 보면 가격이 올라갔죠. 최고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최상급지에 있는 가격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기서도 본다면 8억서부터 시작을 해서 6월 달에 8억 4천까지 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6월 달이죠. 근데 6월 27일 대책 이후에 급감을 해서 7억 8천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던 것이 10월 달이 되면서 최상급지가 8억 5천으로 해서 다시 반등을 하죠. 즉 6월 달보다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됐고 11월 달엔 9억 3천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12월 달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월 12일 날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된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12월은 온전한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년 12월 달이 되면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있고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 달은 부동산 시장에서 빙하기로다가 속할 수밖에 없는 게 12월입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만 거래된 완벽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 완전한 자료죠. 그걸로 본다면 최상급지는 인천은 6월 달에 8억 4천보다도 더 비싼 9천만 원이 올라간 9억 3천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6년도에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26년도에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상급지의 보라색을 볼까요? 6억 9천에서 시작을 해서 6월 달에 7억 2천까지 갔다가 627 대책에 의해서 6억 8천은 내려갔는데 다시 10월 달에 7억 4천으로 6월 달보다도 더 비싸지면서 11월 달에는 7억 9천까지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인천은 최상급지와 상급지는 25년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계속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6월 27일 대책이 최상급지와 상급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급지를 한번 볼까요? 중급지가 6월 달에 4억 9천을 갔다가 내려갔다가 10월 달에 보면 5억 천으로다가 다시 상승을 하죠. 중급지도 6월 27일 대책의 영향을 벗어난 것이 10월 달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보면 25년도 6월 달에 1000으로 됐던 것이 500으로 내려갔다가 11월 달에 850건이죠. 5월 달에 817건. 그러니까 11월 달에 거래량도 꽤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인천의 폭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아파트 단지별로다가 보면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최상급지와 상급지의 간격 차이들을 보면 지금 현재 10월달 요 간격 차이보다는 11월달 간격이 더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10월달도 보면 상급지와 중급지의 이 간격보다 11월달의 간격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천에서도 최상급지가 먼저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 뒤따라서 상급지가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따라서 중급지가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인천에서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그 단지들은 과연 인천에서 본다면 최상급지냐, 상급지냐, 중급지냐, 하급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나보다 더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면 나도 곧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지금 주변에 있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 중급지의 아파트 가격,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중급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다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곧 상급지 아파트 가격을 따라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5년도에 인천에서 화두가 됐던 대장 지역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한번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심에 쓴 것은 송도 신도시, 청라 루원 신도시,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의 변화라는 거죠. 영종 국제도시는 이 인천에서의 3대 신도시에 속했던 것이었지만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입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송도와 청라, 검단을 가지고선 여러분들에게 한번 25년도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인천을 보면 최고가 가격부터 한번 보죠. 송도가 이 녹색입니다. 12억, 15억에서 지금 현재 13억, 12억 9천 이렇게 해서 지금 쫓아오지 못하죠. 다만 7월달 6월 27일 대책 이후에 송도가 10억 1천만 원짜리가 최고가였기 때문에 이 폭이 대폭 줄어들었었습니다. 다만 3월달에 이 폭이 꽤 넓었다가 6월 7월달로다가 줄었으면서 다시 이 간격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란 거는 바로 청라입니다. 청라 같은 경우랑 빨간 선의 검단을 같이 보면 이 폭이 3월, 4월, 5월까지 보면 이 폭이 꽤 줄어들죠. 그러다가 6월 달에 인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간격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7월달 넓어지고 8월달은 더 넓어지다가 9월달서부터 이 간격을 줄이죠. 그러면서 11월달에 검단은 8억 1,500을 찍고요. 그 다음에 청라는 8억 70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격이 역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11월 달에 검단 신도시가 청라를 넘어서 인천의 대장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힘을 받았던 것이 바로 11월 달에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2월 달이 되면서 12월 달에 보면 청라는 9억 3,500만 원짜리 신고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단은 7억 6천만 원대의 신고가는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가 나왔죠. 이 8억 1,500이라 하더라도 과연 12월 달에 검단에서 9억대의 실거래가 신고되는 것은 1월 달 지나서 2월 달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간격들은 줄어들었었다는 것. 그래서 인천에서 얘기하는 대장지역이 바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러면 최상급지 가격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즉 송도의 최상급지 아파트와 그 다음에 청라, 검단의 최상급지 아파트 가격들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죠. 그러면 맨 위에 녹색을 보면은 이게 송도 신도시입니다. 7월 달에 좀 더 좁혀지다가 8월서부터 이 간격 차이가 많이 넓어지죠. 이것은 뭐냐면 입지에서도 최상급지라고 하더라도 그 입지별로 가지고 있는 급지에 따라서 송도가 청라나 누원보다도 상급지이기 때문에 먼저 가격이 치고 올라가면서 이 간격들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송도는 대장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상급지의 입지로 본다면 송도의 최상급지와 청라의 최상급지, 검단의 최상급지를 봤을 때 송도의 최상급지는 다른 데서 쫓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빨간 거는 청라고 파란 거는 검단이죠. 이 간격들을 보면 이 7월달, 8월달의 간격이 넓어졌다가 9월달, 10월달 간격이 좁아지죠. 그러다가 어떻게 변합니까?
11월 달에는 거의 근접을 하죠. 검단이 7억 5,306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라가 7억 5,800만 원에서 500만 원 차이로다가 아주 급격하게 11월 달에 줄어듭니다. 과연 12월 달과 26년도에 이 차이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한번 26년도 투자 기준에 보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이 영상 끝에서 여러분들도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급지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지도 본다면 송도가 여전히 이 간격을 늘려가면서 송도가 여전히 같은 상급지 아파트 내에서도 대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청라와 검단은 9월, 10월 달에 이 간격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단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청라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중심에 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의 출퇴근 문제죠. 지금까지 검단에서는 버스, 자가용 등을 이용해서 불확실한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갔지만 인천 1호선의 검단 연장에 의해서 정시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출퇴근 시간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청라는 아직도 전철이 없기 때문에 다만 청라 같은 경우는 인천 2호선으로 해서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검단보다도 훨씬 더 물리적인 거리랑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청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청라 연장의 7호선 연장이 27년도 연말이나 돼야 가시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호선이 청라 연장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검단과 청라는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여력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상급지의 송도, 청라, 검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대장 아파트들이 어떠한 25년도에 지나왔는지, 과연 그 대장 신도시들이 계속적으로 인천의 풍락 등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신도시, 대장 신도시별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송도 신도시를 월별로 봤을 때 보면 최고가는 맨 위에 파란색은 접어두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지, 상급지, 그 다음에 중급지, 그 다음에 하급지의 이 모습을 보면 지금 6월 27일 대책 이후에 7월 달에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8월서부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최상급지와 그 다음에 여기서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최상급지의 이 간격과 그 다음에 상급지의 이 간격이 오면서 점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중급지의 간격은 점점 더 이게 훨씬 더 11월, 12월 되면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급지도 따라서 보면 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죠. 즉 상급지와 그 다음에 하급지를 본다면 이 간격들이 25년도 하반기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송도 신도시에 본다면 최상급지서부터는 지금 현재 가격이 급격하게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뒤를 따라서 상급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중급지도 그 가격들이 비슷하게는 하지만 상급지나 중급지보다는 적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송도에 중급지나 하급지 살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중급지나 하급지 정도에 사는 것은 충분히 상급지, 최상급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청라를 한번 볼까요? 청라도 보면은 최상급지, 최고가는 빼고요. 최상급지랑 상급지의 가격을 보면 도리어 25년도 상반기나 그 다음에 7, 8, 9월 달에는 이 간격이 좀 벌어졌다가
10월, 11월 달에 보면 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그리고 금액도 보면 7억 7천, 7억 1천 전후에서 25년도의 평균이었고 1월 달에 7억 7천, 6억 9천 정도 했었는데 11월 달, 10월 달을 보면 7억 8천, 7억 5천, 7억 3천, 7억 천. 그러니까 상반기보다는 3, 4천만 원 정도 올라간 게 상급지. 그러나 최상급지는 상반기나 지금 하반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즉 송도에서는 이미 최상급지의 상급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청라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12월 달을 보면 이것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불완전한 자료지만 그래도 12월 달에 보면 7억 5천에서 8억 천으로 가고 7억 천에서 7억 5천으로 올라가면서 이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도는 이미 8, 9월 달서부터 시작된 이 간격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청라는 12월 달이 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격은 12월 달이 되면서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청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급지서부터 먼저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본다면 송도는 이미 8, 9월 달서부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청라는 겨우 12월 달이 돼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검단도 한번 볼까요? 검단도 보면 지금 7억에서 5억 9천의 최상급지와 상급지가 있는데 지금 11월 달에 보면 최상급지는 7억 5천으로 5천만 원 올라갔고 상급지는 6억 8천으로 9천만 원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간격이 넓어졌는데 12월 달 들면서 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12월 달을 보면 검단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검단이 지금 현재 인천에서의 25년도 하반기에 가장 중심에 섰던 걸로 본다면 매도자들이 호가를 너무 많이 올려서 매수자가 그 매도 호가를 쫓아서 거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검단 신도시의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11월 달까지 본다면 지금 현재 검단은 9월, 10월, 11월로 본다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25년도에 인천에서 대장이 바뀐다, 안 바뀐다 가지고서 말들이 많았던 송도, 청라, 검단의 인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26년도는 과연 25년도에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나오면서 변화가 있었던 인천의 이 모습들이 26년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매우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5년도의 하급지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송도, 청라, 검단, 대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서 검단 신도시가 대장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초점에 맞춰서 세 군데의 신도시만 봤는데 이것을 상위 5개국, 9개 구 중에서 중 이상으로다가 봤을 때 보면 하급지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송도가 어마무시한 격차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도는 8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5억 9천 6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 게 25년도의 하급지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외에 남동구, 부평구, 영종구, 서구를 본다면 여기서 검단구는 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검단구는 하위 쪽으로 보면 이거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형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다면 대개 3억에서 3억 초반대에 움직이고 있는데 새로운 모습이 25년도 8월달 이후에 여기 녹색이 뭡니까? 영종구죠. 3억 7천. 그 다음에 10월달 되면서 보라색인 서구가 4억 1천만 원.
그리고 3억 3천으로 떨어졌다가 3억 8천으로 가죠. 녹색인 영종구. 즉 하급지로 본다면 영종구와 서구가 송도 다음으로 하급지 아파트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급지 아파트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다면 이런 하급지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도 상위 5개구 안에 들어있는 곳에 하급지 아파트를 사는 것이 단돈 1,000만 원에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급지를 한번 보죠. 중급지로 본다면 중급지도 보면 인천에서 넘볼 수 없는 곳은 바로 송도입니다. 7억 초중반대로다가 25년도에 중급지 가격도 됐죠. 그 다음에 2위는 바로 서구입니다. 서해구로다가 몇 명이 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서구를 보면은 청라를 포함한 서구를 보면 5억 중반대로다가 가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오면서 연말로 오면서 5억 후반대까지 중급지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 부평구입니다. 부평구가 빨간 글씨인데요. 빨간 글씨로 보면 25년도 상반기에는 부평이 3위. 그러다가 7월달, 8월달, 9월달 되면서 9월달에 누구랑 역전이 되죠? 바로 녹색인 검단구죠. 검단구가 9월, 10월, 11월 달은 부평구보다도 중급지 아파트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 다시 부평구가 3위로 올랐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남동구입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도 부평구, 검단구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검단이나 부평구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중급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급지, 중급지를 구별로다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중급지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송도에 투자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단구, 부평구, 남동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급지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상급지를 본다면 여전히 송도를 넘어서지 못하죠. 그 다음에 상급지로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의 청라 쪽에 있는 서구를 검단구가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녹색과 빨간색인 부평구와 검단구는 상급지조차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25년도에 많이 회자됐던 것에서 보면 부평구는 전혀 거기에 끼일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부 실거래가를 신고한 것을 가지고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검단구와 부평구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나쁘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가 과연 부평구를 넘어설 거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결국은 검단 신도시가 이야기하는 서울의 출퇴근과 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검단 신도시에 사는 사람과 부평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다가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것이고 그 출퇴근에 서로의 편리성에 의해서 누구는 검단 신도시로 누구는 부평구로 가니까 그 금액이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낭만부동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부평구보다는 검단 신도시가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마곡지구라든가 상암이라든가 신촌이라든가 서울역 쪽으로다가 출퇴근을 해야 되는 분들은 검단 신도시가 더 유리하고요. 그러나 여의도라든가 구로라든가 강남 쪽으로
영등포구 이런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평구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다가 무조건 검단 신도시가 좋다, 부평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급지, 중급지의 3, 4위 자리를 가지고선 부평구와 검단구가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급지를 보면 미추홀구가 껴들어오죠. 미추홀구가. 자, 다음을 볼까요? 최상급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상급지를 보면은 송도를 넘어설 수가 없는데 지금 상급지와 상급지도 보면은 10월달, 11월달에 이 이외의 격차가 커지지만 여기 최상급지는 이 격차가 상급지의 격차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송도가 훨씬 더 빠르게 최상급지는 가격이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상급지로 봤을 때 서구 같은 경우도 보면 하반기에 왔을 때 별로 송도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까지 청라까지 그 여파가 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있죠. 최상급지 여기 녹색의 검단 신도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3, 4일을 부평구와 엎치락뒤치락하고 가다가 갑자기 10월달과 11월달에 부평구를 제치고 청라를 쫓아가 버리죠. 12월달은 다시 오이루다가 내려앉지만 11월달까지 본다면 검단이 청라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위는 계양구인데 계양구도 보면 10월, 11월 달에 부평구를 넘어서면서 12월 달 같은 경우는 부평구를 넘어서 3위로다가 등극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최상급지의 이러한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된 것들을 본다면 왜 계양구에 있는 최상급지에 있는 이 아파트가 갑자기 11월 달, 12월 달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3위까지 갔을까를 본다면 결국은 얼죽신의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축이 된다면 또다시 계양구는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상급지는 결국은 중급지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하급지에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얼죽신에 의해서 최상급지의 가격들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최상급지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인천에서 최상급지로 뽑히고 있는 송도 신도시가 최상급지 가격이 치고 올라간다면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청라, 검단, 부평 등이 같이 시간이 뒤처지지만 시간에서 늦게 출발은 하지만 최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송도 신도시의 최상급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청라의 최상급지, 검단의 최상급지, 부평구의 최상급지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매수하는 타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26년도 과연 최고가 아파트가 어떻게 인천은 바뀔까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월별로 본다면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이 간격이 송도에서 치고 올라가고 그 나머지가 뒤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달에 보면은 또다시 송도가 올라가면서 이 간격을 올라가는데 그 다음으로다가 서구가 12월달에 보면 쫓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천도 최상급지 지역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급지, 그 다음에 중급지, 하급지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7년도서부터 25년도 문재인 정부와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그걸로다가 본다면 어떻게 바뀔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로다가 먼저 보죠. 최고가로 본다면
자, 2019년도에는 현금을 시중에 풀지 않았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24년도도 윤석열 정부가 현금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도, 21년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러나 20년도서부터 문재인 정부 때 현금이 시중에 유동성을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그 현금이 유입됐죠. 그러니까 25년도에 이재명 정부의 현금이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면서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도가 바로 25년도의 모습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21년도의 모습은 26년도와 27년도 상반기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죠. 왜냐하면 현금을 풀기 시작한 거는 25년도 하반기서부터니까 이것이 치고 올라간다면 26년, 27년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이 올라간 만큼 기간 동안 올라간다면 이만큼 사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6년도가 인천에서도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면 인천의 시장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 15억 5천을 찍었던 이 최고가조차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최상급지, 그 다음에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별로다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서부터 25년도까지 본다면 지금 20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시장 유입가, 그 다음에 25년서부터 26년도 상반기에 현금 유입하는 시간이 같다라고 본다면 좀 더 여기는 좀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나서 21년도는 26년도와 27년도 중반까지의 이 시간으로 본다면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다가 갈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시즌2라고 생각을 하고선 그 시기로 본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본다면 최상급지 6억 5천에서 8억 4천으로 2억이 올라가듯이 여기에도 26년도 말서부터 27년도 상반기까지 최소한 2억에서 3억 이상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급지도 보면 21년도에 최고가를 쳤듯이 여기 26년도, 27년도 상반기에 최고가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중급지서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21년도에 최고가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중급지 같은 경우는 22년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중급지로 본다면 27년도 하반기까지 중급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중급지는 27년도 하반기까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급지도 보면 22년도 중반까지 올라갔으니까 하급지도 27년도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전제가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다가 올라간다는 조건으로 본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정고점을 넘어선 상급지와 중급지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중급지는 27년도 하반기까지 올라갈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급지랑 최상급지는 27년도 상반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하급지도 27년도 하반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으면 하급지를 투자를 해도 괜찮고요.
중급지까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상급지와 상급지를 가도 아직까지 27년도 상반기까지 최고점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는 어렵겠지만 투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돈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26년도에 바라보는 거니까 26년도도 계속적으로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보다 25년도보다는 더 상승할 기회가 문재인 정부처럼 현금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온다는 조건이 들어가 버리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게 26년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26년도의 인천의 투자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죠. 그래서 투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인천도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들이 가격들이 서로다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곳과 늦게 올라가는 곳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전체의 지역을 가지고선 최상급지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구에서도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격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변화가 됐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문재인 시즌2가 된다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래서 인천의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규제가 들어갈 것인지, 투기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취득세와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이렇게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급지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 변화를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이것은 인천의 지도로 본다면 직장의 지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의 이 위에가 검단구, 그 다음에 여기가 계양구, 부평구, 그 다음에 서구, 그 다음에 제몰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본다면 인천 내에 미추홀구, 제몰포구, 남동구, 연수구, 그 다음에 영종구 같은 경우는 서울로다가 직장을 가는 것보다는 인천 안에 있는 직장과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시흥과 안산 쪽에 있는 이 직장을 이용하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계양구와 부평구 그 다음에 검단구 같은 경우는 주로 서울로다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인천은 이렇게 두 개의 지역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천은 서울의 출퇴근과 그 외에 이분법적으로다가 인천 자체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직장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도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직장들이 그렇게 구별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출퇴근 자체가 서울의 출퇴근과 그 다음에 인천 내의 출퇴근으로다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본다면 지금 현재 여기 인천 자체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운행되고 있는 공항철도 그 다음에 7호선 그 다음에 국철 경인선 그 다음에 인천 1호선과 인천 2호선이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죠.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단구라든가 계양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고요. 그 다음에 철도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남동구, 미추홀구, 제물포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주로 인천 자체 내 직장과 시흥, 안산 쪽에 있는 직장을 이용하는 곳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인천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인천의 아파트 공급량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근접하는 곳에 그 출퇴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주변에 있는 다른 시와 서울 자체 내 공급량들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서울 출퇴근하고 있는 검단, 계양, 부평, 그 다음에 서구 청라, 이러한 곳들은 그쪽의 공급량과 거기에 입지가 더 좋은 곳이 나서면 그거에 따라서 인구가 감소가 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추홀구나 남동구, 연수구, 제물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흥이라든가 안산 쪽에 얼만큼 좋은 입지의 택지지구나 신도시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도는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택지지구 신도시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본다면 검단 같은 경우는 김포의 한강 신도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김포에 있는 지구 단위, 도시계획 등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양 신도시와 대장 신도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검단과 계양, 부평구의 모습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부천의 상동, 중동에 있는 일기 신도시, 노계획 도시에 의해서 이 부분이 바뀐다면 부평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청라 또한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영종 신도시의 변화, 그 다음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은 이 앞쪽에 있는 이 택지 신도시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흥 광명 부분이라든가 그 시흥 안산 쪽의 택지 등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공급량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다가 서울 출퇴근과 인천과 시흥 안산으로 출퇴근하는 이 지역별로 거기에 맞춰서 공급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 어떤 때는 가격이 급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 내 인구의 질적인 변화를 읽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인천 내 인구가 아무리 증가가 한다 하더라도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동산 가격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 능력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인천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 최고가를 얘기하고 84형 최저가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최저가는 1억 7천만 원짜리도 있고 최고가는 15억 5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의 능력이죠.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1억 7천만 원의 능력밖에 없는 사람이 그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1억 7천만 원으로다가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15억 5천만 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줬기 때문에 15억 5천만 원으로 되면서 초양극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6년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인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 다음에 다른 해에도 마찬가지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부분과 그 다음에 직장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과의 움직이면서 주택 신규 공급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 곳에 신규 공급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현금 능력이죠. 그 능력이 질적으로 좋은 데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강남 3구가 그렇게 비싸냐? 왜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저 지방은 왜 그렇게 싸냐? 이것은 바로 그 지역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재정적인 경제 능력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내가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결국은 그 사람들, 돈이 많고 그 능력자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최상급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장 지역에 싸움이 있듯이 바로 그 대장 지역과의 상관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26년도 인천에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이것을 본다면 결국은 인천에서도 당분간은 상급지, 대장은 송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일시적으로 검단 신도시가 25년도에 청라를 위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출퇴근에서 인천 1호선의 검단 연장에 의해서 출퇴근이 좀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 위협을 했지만 27년도 연말에 대해서 청라에 서울 7호선이 연장 개통이 된다면 그 변화에서는 과연 어디가 더 우위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상암으로다가 출퇴근을 하면서 청라에 살 것이냐, 여의도 또는 영등포 구로 쪽에서 출퇴근하면서 검단에 살 것이냐, 이것을 본다면 결국은 내가 출퇴근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7호선이 유리한 사람은 청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 1호선과 공항철도가 유리한 사람은 검단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객관적으로다가 본다면 여러분들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떠한 도시에 가더라도 투자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낭만부동산이었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을 계속 알고 싶다면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문의는 이 아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낭만부동산이었습니다.